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면담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홍정원 기자와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어느 정도는 구체화가 됐는데 2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이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2월 말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에도 이제 같은 내용의 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 이제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간 2월 말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어서 이전보다는 훨씬 이제 좁혀진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이제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좀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간극을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눈에 좀 띄는 게 면담이 좀 길게 진행이 됐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90분간 면담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 열릴 것이냐, 어떻게 열 것이냐, 만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했을 것 같습니다. 샌더스 대변인도 90분 동안 이제 북한 비핵화랑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이번 회담 자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이제 의제와 장소,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좀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은 그 다음 스텝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의제였을 거고요. 또 의제라고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했을 거? 비핵화. 그렇죠. 비핵화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공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과 그다음에 미국 계속 이 비핵화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려왔죠. 그렇죠. 거의 6개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에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미국에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왔을 것이고요. 미국도 받으면은 어느 정도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 이 비핵화 진전을 또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가져왔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폼페이오 장관과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카드가 맞춰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마저도 사실 불투명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카드가 맞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백악관은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FFVD의 지속적인 진전에 대해 이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들 간에 이제 진전시키기 위한 모종의 결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FFVD를 강조를 했다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미국이 좀 강경한 좀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또 친서가 또 오고 갔었으니까 이번에도 좀 친서가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와 관련해 이제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 자체가요. 이제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이제 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지난해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때도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큰 친서 기억나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착화돼 있던 그런 협상을 푸는 이제 카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게 또 예측이고요. 또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또 친서 해결을 펼침으로써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우리한테도 지난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연내 답방이 무산돼서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간 또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긍정적인 평가를 냈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이 편지 내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친서 외교 카드를 꺼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친서를 건넨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근데 외교 관례상 이제 친서의 내용은 다 공개하지 않는 게 또 원칙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공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친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또 예측해보고 또 추측해볼 수는 있겠죠. 김 위원장이 거듭 말하는 것이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트럼프 대통령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 둘이 좀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 친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좀 거래나 이런 걸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니까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제재 완화, 그중에서도 어떤 게 우린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요. 네. 정상회담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혹은 언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디서 열릴지는 뭐 얘기가 아직 안 나오는데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 2월 말이라는 예. 시점은 나왔는데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 세라 샌더스 대변인의 편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2차 정상회담 때는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속 거리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동남아시아 지역이 최종 낙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곳이 이제 두 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있고요. 예. 베트남하고 그렇죠. 예. 태국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이 태국보다는 조금 더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치렀지만 네. 그 전쟁 이후에 굉장히 관계를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바람하지 않는 그 경제 발전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좀 베트남이 태국보다는 조금 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베트남에서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노이랑 다낭 예. 두 개 도시가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는 양국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어서요. 실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싱가포르 때처럼 센토사 섬처럼 이제 다리로 섬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경호잖아요. 경호 그렇죠.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워싱턴에서 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실무 협상이 열리고 있다고 해요. 투트랙 협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제 북미 실무진들이 스톡홀름에서 이제 실무 협상에 착수를 했다. 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웨덴 현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먼저 가 있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그다음에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네. 이제 실무 협상에 이제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아까 보셨듯이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을 해가지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나눴던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스웨덴으로 가서 이제 실무적인 회담을 한다 이렇게 주말에.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로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요. 남북미 3자 회담이 스웨덴에서 열릴 가능성도 또 가 있으니까요. 예, 조심스럽게 이제 제기가 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스웨덴으로 먼저 이제 가 있는 것으로 예. 이렇게 알려졌고요. 또 비건 대표는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앞서서 우리 또 이 본부장한테 2번이나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공유를 하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공유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최 부상과의 만남에 앞서서 우리와 결과를 논의를 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짜고 더 나아가서는 또 남북미 3자가 회동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원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